자, 그럼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이 부모에게 중형이 내려진 7남매 소식입니다. 이 30대 부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자, 장가 기자, 이 범죄 내용이 굉장히 경악할 수준입니다. 이 30대 부부가 7남매를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키웠다고요? 맞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한 주택에서 이 7남매가 자랐는데요. 네. 이곳은 아이들의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참혹한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집안에 쓰레기가 차여 있고 또 난방은커녕 곳곳에는 또 곰팡이가 또 득실됐다고 합니다. 아이들 부모와 지인이 이곳에서 매일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몸에 당연히 담배 냄새, 술 냄새, 역한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옷을 또 빨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세탁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세탁기가 없어요? 집에 세탁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 달 동안 같은 옷을 계속 입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면을 아이들이 먹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라면만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씨 부부는 유흥에 빠져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매일 노래방에 다니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려면 애를 왜 낳았는지 싶은데, 변호사님, 더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 사실은 아이에게 이런 것도 먹였다고 합니다. 뭡니까? 아이들이 7명이었잖아요. 그중 가장 막내가 만 1세였습니다. 1살. 네, 만 1세 아이에게 무엇을 먹였냐? 술을 먹였습니다. 1살한테 술을요? 1살한테 술을 먹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살 아이는 눈질환이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서 중상해를 입혔고요. 8살 아들은 원래 신장 질환이 있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방치할 거면 왜 낳았나, 정말 같은 부모로서 이런 마음까지 드는데요. 이렇게 심각하게 방치를 했고 심지어 1세 아이한테 술 먹은 것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약을 아이가 모르고 먹었다는 이유로 1살짜리 아이의 목을 조르고 때렸습니다. 이런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데요. 더 경악할 만한 것은 이들이 별다른 이 부모가 다 직업이 없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 일용직이었고요. 아내는 무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이 아이들을 부양한다,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한 매달 4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7명이나 되다 보니까 450만 원 나왔는데 그럼 아이를 위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금인데, 근데 이걸 모두 다 자신들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먹이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체중이 보통 아이들의 절반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행동을 벌였고요. 심지어 450만 원도 다 탕진하고 돈이 없으면 아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이걸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정말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들 일을 해야지 아이들을 갖고서 일을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장가 기자, 이 부모 같지 않은 이 부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망했다는 거예요? 우선 이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를 하니까 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요. 이 7남매 중 8살 아이는 지난 4월 평소 앓던 신장 질환이 악화가 돼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A군이 신증후군 진단을 받은 게 2022년 5월인데 사망하기 2년 전입니다. 자, 진단을 내린 의사가 아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 빨리 상급병원에 좀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A군 부모가 이를 무시를 했고요. 결국 아이는 이 신증후군이 악화가 돼서 신부전으로 사망을 했는데, 사망할 때도 사실은 이 사망한 걸 인지했을 당시에도 이미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사후 강직이 나타난 후였다고 합니다. 또 이 집에서 함께 살던 이 A군의 동생 B 양에게는 눈이 좀 약간 사시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또 이 역시 방치를 했고요. 결국에는 중증 내사시에 이른 채 이제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자, 이권 변호사님, 근데 징역 15년씩 나왔나요? 그중 안팎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징역돼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또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 7남매잖아요. 근데 더 끔찍한 건요. 이 부모도 이 선고날에 각각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집에는 지인도 함께 살았습니다. 지인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인도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에 대해서도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도 때리고 부모도 학대하고 같이 사는 지인에게까지 맞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 저도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아이들의 보호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친권 박탈 청구도 검사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모에 대해서 친권이 박탈되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친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의 의사도 물어보겠지만 아이를 키울 만한 상황이 있는지 친척들을 조사해서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거고 후견인 지정 전에 일단 임시 후견인부터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저출생 시대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 낳았으면 박수 받을 일인데 오히려 이 부분은 정말 비난받고 욕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